기형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아의 위치마다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형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양이 아니라 특이성을 갖고 있는 치아를 기형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치아의 형태 이상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입 안에 기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니와 어금니의 한 가지씩 기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앞니의 경우에는 입을 벌렸을 때 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기형치를 판별하기가 쉬운데요. 치아 모양이 조금 작고 이상하게 생겼거나 드라큘라 이빨이다, 이런 경우에 기형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형태 이상의 경우에 모두 다 이제 기형치라고 불리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한 종류가 외소치라는 건데요. 외소치는 말 그대로 보통 치아보다 작은 크기의 치아를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첫 번째 앞니 옆에 있는 두 번째 앞니, 측절치라고 하는 두 번째 앞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자들의 이제 남성적인 치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네모나게 각진 치아의 모습을 보이고, 여성의 치아의 경우에는 조금 둥근 치아의 형태를 보이는데, 외소치의 경우에는 끝에가 이제 보통 뾰족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기형치일 가능성이 많고요.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치아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중절치 같은 경우에도 가로 세로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고, 중절치와 측절치의 크기 비율도 황금 비율이 이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절치의 크기에 비해서 측절치가 확연하게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외소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 치아 모양이 뭔가 이제 부자연스럽고 치열은 나쁘지 않은데 치아 모양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예쁘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자세히 그 특징을 한번 보시면 그 치아가 외소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레진을 수복해서 치아 모양을 이제 대칭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라미네이트 치료라고 하는 보철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아 모양을 개선해주는 방법,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외소치 때문에 이제 치열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소치 때문에 치열이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는 보존적인 레진 수복이나 아니면 라미네이트 수복을 통해서 치아 모양을 중절치 비율에 맞게 수복을 해주면 외소치의 경우에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치아 형태 이상이나 기형치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으면 이제 치료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형치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해져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치외치라고 하는 형태 이상입니다. 치외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아 외부에 치아감 하나 더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건 이제 작은 어금니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작은 어금니가 보통 이제 이렇게 교두라고 하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봉우리가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 움푹 패인 열구 부분에 뾰족하게 이제 치아가 튀어나와 있는 치아의 형태 이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치아 형태가 뾰족하게 이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치아가 날 때 부모님들이 이제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교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불편한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뾰족한 부분이 점점 이제 교합에 맞닿게 되면 우리가 씹을 때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점 씹다 보면 그 뾰족한 부분은 치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갈리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러지게 되면은 뾰족한 만큼 신경도 뾰족하게 자라나 있기 때문에 신경이 노출이 되면서 시린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시린 증상을 방치하다 보면 안쪽에 이제 노출된 신경이 오염이 돼서 치수염, 우리가 이제 치아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치수염이 진행되게 되면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그 뾰족한 부분을 주변을 이제 레진으로 이제 쌓아서 그 부분을 단단하게 보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이제 그쪽 치아로 씹어도 그 교두 부분이 이제 파절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치아 뾰족한 부분을 미세하게 조금씩
갈아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조금 갈았을 때는 뭐 조금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미세하게 갈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은 되지 않고 그 안쪽으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상아질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조금씩 두텁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주기적으로 갈아주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치아 교두도 많이 갈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신경도 손상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 머리뿐만 아니라 뿌리에도 다양한 형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금니 뒤쪽으로 갈수록 뿌리의 개수도 3개, 4개 이렇게 많아지고 뿌리의 형태나 뿌리에 휘어있는 정도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뿌리의 형태가 이상할 뿐이지 우리가 살면서 뭐 자각할 일도 없고 실제로 불편할 일도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치아가 충치가 많이 생기거나 시려서 뭐 신경치료를 해야 될 때 뿌리의 형태가 너무 이상하거나 특이한 경우에 아니면 많이 휘어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신경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경치료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의 경우에도 치아 머리나 뿌리 부분에 형태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발치가 필요할 때 사랑니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일 때는 우리가 치아 머리를 잘라서 뿌리를 이제 빼면은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떠도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사랑니가 막 뿌리가 막 뭐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이상한 치아들 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사랑니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치가 어렵거나 아니면 뿌리를 남겨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금니의 뿌리 이상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제 자각 증상이 없지만 치료를 할 때는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심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원래 형태에 맞게 수정을 해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치외치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된다면 적절한 이제 예방 치료를 통해서 뭐 신경치료까지 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내 치아가 기형치인지 궁금하다. 모양이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것 같고 다른 위치에 있는 치아랑 뭔가 다른 것 같다. 궁금하신 분들은 치과에 가셔서 이 치아가 정상적인 형태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